당뇨 진단을 받고 가장 힘든 것이 혈당 체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체크야말로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 혈색소. 이 세 가지가 꼭 체크되어야 혈당 관리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알겠는데 당화 혈색소 검사가 왜 당뇨 치료에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검사는 식이, 흡연, 커피, 운동 등 음식이나 환경으로 인해 혈당이 변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도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은 바로 전날의 식이 습관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요.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는 사람도 전날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맥주 마시고 떡볶이 드시고 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엄청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가파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과 함께 중요한 혈당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당화 혈색소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전날이나 며칠간의 운동이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치료 도중에는 1년에 2에서 4회 이상 검사하고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경우 실시합니다. 당화 혈색소가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혈액이 붉은 이유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당화혈색소의 혈색소가 바로 이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 하면 산소를 전달한다고 알고 계시죠?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라는 세포 안에 있는데 산소와 결합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세포에 다다르면 산소를 분리해서 세포에 넣어줍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왜 혈당 측정할 때 보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포도당과도 결합이 됩니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포도당이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들러붙는 건데요. 이렇게 혈색소에 포도당이 들러붙는 것을 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는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를 의미하는 거죠. 당화 혈색소는 보통 퍼센트로 표기합니다. 혈색소가 전체 100개라고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의 경우 100개 중 4개에서 6개의 혈색소에 당이 결합합니다. 그럼 당화 혈색소가 4에서 6%라고 하는 거죠.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포도당과 결합하는 혈색소도 더 많아집니다. 혈색소가 100개라고 봤을 때 혈액 속의 당 농도가 높으면 정상보다 높은 10개, 11개의 혈색소에 당이 결합되고 그때 당화혈색소는 10에서 11%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걸까요?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라는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혈색소를 품고 있는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정도고 당화가 된 혈색소는 수명이 조금 더 짧아져서 90일 정도가 됩니다. 적혈구 한 개가 사라지면 새 적혈구 하나가 채워지는 식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건데요. 당화된 적혈구도 하나씩 사라지고 새 적혈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내 몸 적혈구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적혈구는 당시 혈액 속 당의 농도에 따라서 당화가 결정되죠. 매일 이 작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90일간의 혈당의 평균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평균 혈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6%는 평균 혈당 126mg/dL 정도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4에서 6%일 때는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 그 이상일 때는 당뇨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면 매일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매일의 식이 습관을 체크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혹시나 밤 12시가 넘어서 야식을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8시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공복 혈당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도 가급적 빼놓지 않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의 혈당 체크는 내 식단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어떤 음식이 혈당을 높이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식단 관리에 소홀해지고 혈당 수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를 치료하는 목표는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당뇨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당화혈색소가 6.5% 전후인 병의 초기 단계이거나 당화혈색소가 높더라도 약을 한 종류 드시다가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약을 추가로 복용을 권유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치료 목표는 초기의 경계성인 경우와 병이 진행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 당뇨의 치료 목표는 공복 혈당이 126 이하, 식후 최고치 200 이하, 그리고 하루 요당량이 10g 이하, 또한 당뇨 합병증 및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상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당뇨가 진행이 되고 양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의 치료 목표는 당화 혈색소를 0.5% 정도 줄이고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고 시력이나 팔다리의 감각 이상, 피로와 같은 당뇨 합병증을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치료는 식습관 교정, 생활습관 교정, 한약 치료를 통한 혈당 및 체중 조절 세 가지를 목표로 복합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는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이는 개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혈당 관리는 식습관과 운동이 좌우하는데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당의 조절이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 곳곳의 혈관이 망가져서 당뇨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위험도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의 식사와 운동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